제가 52년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공부 잘해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한 조건들, 인간관계를 위한 조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에 보면 경우와 맥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경동맥이라고 그럽니다. 경우. 여러분, 경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우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갑질하고. 동기부여. 경우를 모르니까 좋은 동기부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질하고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의 세력들과 손잡고, 저런 내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는, 아무 수치심이나 어떤 어떤 죄의식 없이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 박민수 씨 보이시죠? 박민수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이죠.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의료 파업이다, 의료계가 띵깡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오더를 하고 있고, 정치권들도 옳은 말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 여론이 뭔가 어떤 핵심을 모르는 여론이 의사들을 악마하고, 의사들이 악마가 아니라 의대생과 전공의의 악마입니다. 지금 현실은. 저는 제가 의사 편을 들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의대생이나 의대생 전공의들 외에 현직의 의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교수직을 하고 계신 분들, 얼마 전에 그 서울대 하교수부터 해갖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경우와 동기부여, 악한 동기부여죠.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박민수 씨, 이 사람도 제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조규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워딩이,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증언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의료계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커피숍이 3,000개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도시라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2,000개를 갑자기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피숍 주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차리는 것을 허가제라고 하고 면허제라고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커피숍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나 오픈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출을 받든 자가 돈이든 어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든 아무나 오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라는 어떤 직업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특권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은 면허제입니다. 그리고 그 커피숍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본을 들여서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거고, 어떤 본인이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본인이 다 이제 수익을 갖는 거고, 이런 구조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정말 의사가 되려면 10년, 15년, 20년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남들 놀고 잘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을 차릴 때까지 국가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도요, 오히려 강제지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너네들 이만큼만 받아. 자꾸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 비교를 합니다. 미국 비교를 해요. OECD하고 미국은요, 2트랙이에요, 3트랙이에요. 자기네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들이 받고 싶은 만큼 받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공병원과 이렇게 이제 2트랙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제징용제로 지금 얽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수가를 정부에서 정합니다. 수가만 정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불합리한 것을 다른 직업군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의사 직역들만 이기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직역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허제,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을 차리려거나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데 면허를 따야 된다. 근데 그 면허를 국가에서 느닷없이 3,000명이었던 뭐 커피숍이나 식당을 한 동네에 뭐 5,000개로 갑자기 늘리겠다. 이 가만히 있을 그 주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피숍하고 식당하고 같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너네들 그렇게 돈만 따지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제가 또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직업군들은 자기의 워라밸을 다 던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10년, 20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그것도 어떤 쉽게 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도 도시나 수도권에서 일하면 지역에서 일을 안 하는 것까지 이기적이라고 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아들이 의대생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경동맥을 모르고 경우와 동기부여와 맥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사회주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 직업군만 안 건드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금 그런 의식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뭔가 한참을 모르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은 막 아이유 막 조지고 막 김수현 조지고 이성균이 조지고 그 공인들 수많은 공인들 막 조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론 그런 공인들을 감싸주려고 무조건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을 하면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너무나 정말 그 끝까지 그 뭐 파헤쳐서 한 가정이나 개인을 아주 파국으로 몰아넣는 얼마 전에 이제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우리가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부터 그 100번에 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지지율이 50%가 넘는 대한민국의 넘버원 그 대선 주자를 불과 한 달도 선거가 안 남은 상태에서 2심 무죄를 파기환송시켜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버리는 정말 그것도 뭐 전체 그 회의가 9일 일주일인가요? 9일인가요? 그 사이에 6만 5천 페이지를 다 검토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넘버원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자료를 9일 만에 6만 5천 페이지를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고위 관료들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분들은 의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OECD의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 체계가 바뀐다고 해도요. 쉽게 해서 저는 우물에 예전에 비교를 했습니다.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뭐 술이라든지 뭐 어떤 무슨 농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옛날 그 마을에 비교를 하면 내가 아낄 수 있고 남한테 빌렸을 수도 있고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고위 관직들이나 옛날로 따지면 뭐 사또나 뭐 이방들이나 그 무슨 뭐 간신배들이나 뭐 이런 어떤 고위 관직들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우물 안 먹고요. 그 옆마을 우물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노비들 시켜서 옆마을에 있는 물을 길어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일반 90%의 일반 서민들은 그 우물이 더러워지고 똥물이 되고 오줌물이 돼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저 멀리 저 외국에 바다 건너서 무슨 어떤 그 좋은 우물을 먹으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정규제 그 주필이 요즘에 뭐 정규제 그 주필이 조갑재 씨도 그렇고 조갑재 그 대표도 그렇고 조갑재 사건 대표 그 양반도 그렇고 요즘에 굉장히 그 자클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자클릭은 뭐 저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좌우 보수 진보의 논리에서의 기준이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그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가 그나마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들어서면서 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철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그 대표 그 상대원 그 시장 연설부터 해갖고 그 이재명 씨가 그 가난하게 정말 그 여동생도 사망하고 막 그 과로사로 죽고 뭐 형님도 자리가 잘리고 결단되고 뭐 정말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거 저는 예전에 벌써 다 알고 있던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막 뭐 쇼츠에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뭐 감동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시점도 그렇습니다. 조갑재 씨나 지금 정규재 씨 같은 경우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폄하하거나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뭐 무조건 의심하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어떤 그 프리랜서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고 뭐 별의별 여러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해야 될 뿐이지 제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든지 자기의 말이 100%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말도 무슨 어떤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경동맥 그 경우와 동기부여와 맥락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방송했지만 그 CBDC 문제가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뭐 내란에다가 대한민국이 또 지금 조기 대선에다가 이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뭐 내란 세력 척결도 중요하고 그 대선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뭐 혼합형, 뭐 도매형, 소매형,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무슨 막 별의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CBDC의 시험장이 되고 있어요. 이 CBDC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그 인터넷도 되지 않는 어떤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소통이 안 될 때 뭐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렇게 뭐 교차해 갖고 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나 그런 국가에서도 정말 나이지리아가 그 작년인가요? CBDC 시도하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아주 그냥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CBDC 못하게.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지금 CBDC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CBDC를 합니까? 인터넷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인 나라고 현금 있고 각종 페이 있고 별의별 페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있고 신용카드 있고 다 됩니다. 근데 무슨 CBDC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 정말로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핸드폰 잠깐만 사진이든 뭐든 잠깐만 쳐다보려고 해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CBDC 문제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자신이 뭘 샀는지 뭘 먹었는지 몇 명이랑 뭘 먹었는지 다 알아낼 수 있는 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무슨 음모론이라고 또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부해 보시고요. 그 의료 지금 대란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래요. 같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같이 우리가 떠나가야 될 우물에 지금 서로 침뱉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국가에서 필요로 하니까 지금 10명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아니면 30명으로 늘리겠다. 그 대법관들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자기 월급만 받으면 돼요. 자기 연금만 받으면 됩니다.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의사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의사들은.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요.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요. 국가에서 퇴직금을 줍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국가에서 단 10원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10년, 20년 공부해서 대출받아서 병원 만들고 세우고 간호사들 월급 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왜 강제지정제로 무조건 한 가지만 묶어놓고 지금까지 의사들이 희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3년 전에 쌍따봉 날리면서 대한민국 의사 최고라고 칭송했던 국민들이에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와서 의사들 악마하고 그리고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무슨 공부밖에 안 한 공부한 죄밖에 없는 학생들을 악마해가지고 무슨 기득권을 챙긴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화살 본인들이 분명히 그 독선이나 화살 당신들에게 갑니다. 현재 사회는요 모든 어떤 직업군 사회군 어떤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마이크로화 됐기 때문에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직업군은 안 건드릴 것 같죠. 지금 CBDC까지 이렇게 때려서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직업군 안 건드릴 것 같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의사들 이렇게 때려잡았죠. 의사 직업군들.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시라고요. 그때 가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의사하고 틀리다. 의사들이 뭔 죄입니까? 의사 되는데 뭐 돈 대준 적 있어요? 월급 줬어요? 퇴직금 줍니까? 연금 줍니까? 그러니까 뭔지 경동맥도 모르고 경우 동기부여 맥락도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타 직종 타 직업 까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 앞으로 의사가 돼서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거 틀리듯이 이 건강보험은요. 유일하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의사가 많아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에 있습니다. 지역에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그 깡촌 시골에 보낼 수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백강역 중증 외상센터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언슬생 그런 거 봐도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진짜 우쭈우쭈 해주고 칭찬해줘도 할까 말까요.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돈 1억 2억 3억 준다고? 저는 못합니다. 피가 마르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거 1억 2억 3억 받는다고 의사들 욕하고 악마하고 편당 5억 10억씩 받는 드라마 한 회당 5억 10억씩 받는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들은 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밤새서 무슨 포토월에 기다리고 공연 기다리고 공연 한 번 하면 10억 20억 30억 버는 가수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의사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들한테 돈 줘요? 월급 줘요? 그 꼴랑 3,000원 5,000원 진료비 내면서 그 전문의들한테 띵깡 부리고 넣는다고 불평할 수 있는 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동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 동기부여 맥락을 정확히 아시고 남의 직업군이나 남의 어떤 저기를 손가락질 하시려면 하시고요. 공부하세요. CBDC 정말 문제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